한혜라는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차기범이 계단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의 놀란 눈빛, 바닥에 쓰러진 몸, 그리고 자신이 돌아서 가버린 그 순간 한혜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3시. 잠들 수 없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윤비서 지금 당장 들어와. 30분 후 윤비서가 한혜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혜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날 일에 대해 말해줘. 진실을 알아야겠어. 윤비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한혜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회장님이 119를 불렀다고 했어. 하지만 기범이 바로 죽었다고도 했지. 둘 다 사실일 수 없어. 진실이 뭐야? 윤비서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119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한혜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차기범 씨는 바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구급차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한혜라는 소파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그동안 내가 기범을 죽였다고 믿었던 거야? 진태석이 나를 가스라이팅한 거였어? 죄송합니다. 윤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25년간 회장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차기범 씨를 만나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25년 전 교통사고를 조작한 것도 모두 회장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한혜라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교통사고도 조작이었어? 내가 수아를 데리러 가던 그날도? 네. 회장님께서 저에게 부회장님의 차를 들이받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수아를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혜라는 비명을 참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 배신감이 뒤엉켜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25년간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진태석은 그녀를 조종했고 그녀는 그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시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윤비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회장님의 조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혜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가 슬픔으로 변했고 슬픔은 다시 깊은 자책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딸을 사랑했던 남자를, 그리고 자신의 영혼까지.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윤비서가 한혜라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윤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수아에게, 기범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녀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누르려다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정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혜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정원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러 왔어. 한혜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를 직접 죽인 건 아니야. 하지만 그분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했어. 119를 부르지 않은 건 나였어. 아니, 내가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했고 나는 그걸 몰랐어. 하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이야. 차정원은 냉랭한 표정으로 한혜라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25년 전 너를 버렸어.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어. 진태석이 사고를 조작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하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이야. 나는 너를 버렸어. 한혜라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일어나라고요. 차정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혜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이 없어.
그냥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말하고 싶었어. 차정원은 한혜라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로 아버지가 돌아오나요? 25년간 제가 겪은 고통이 지워지나요? 아니,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어머니를 지웠어요. 이제 와서 돌아오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매일 찾아올 거야.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용서할 때까지, 아니 용서하지 않더라도 매일 네 앞에 서겠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차정원은 한혜라를 밀쳐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차정원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한혜라가 문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수아야. 그 이름에 차정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미안해.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내가 버렸어도 네가 날 증오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차정원은 한혜라의 손을 밀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혜라는 닫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혜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한혜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또 올게.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한혜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은 플래시 세례로 가득했습니다. 한혜라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고 평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과거를 모두 고백하려 합니다. 한혜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저는 한혜라가 아닙니다. 본명은 한영순입니다. 가난한 한바집 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혜라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화가 한미수의 작품을 제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한미수는 무명 화가로 생을 마감했고 저는 그분의 재능으로 건양가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습니다. 25년 전 저는 제 딸을 버렸습니다. 차수아라는 이름의 7살 아이를 버렸습니다.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킬 수 없도록 조종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입니다. 한혜라의 눈물이 마이크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욕망에 눈이 멀어 딸을 버렸고 사랑했던 남자를 배신했고 제 영혼을 팔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사죄합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부로 건양그룹 부회장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한미수 유족분들께 보상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혜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기자회견장 밖에서 진세훈과 진세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자식들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진세훈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가요. 진세미가 한혜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한혜라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희에게 부끄러운 엄마야. 그래도 엄마예요. 진세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 시작해요. 세 사람은 함께 차에 탔습니다. 기자들이 차를 에워쌌지만 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혜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한혜라는 차기범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기범씨 미안해요. 너무 늦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매일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혜라는 차기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아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제가 못한 일을 대신해줘서. 뻔뻔하게도 여기 오네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미향이었습니다. 그녀는 한혜라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당장 꺼져요. 조미향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걸로 오빠가 돌아와요. 조미양은 한혜라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혜라는 맞았습니다. 조미양은 계속 때렸습니다. 기범은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25년간 살인범으로 살았어요. 당신이 그 사람 인생을 망쳤어요. 한혜라는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조미양의 분노를, 증오를, 슬픔을. 맞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조미양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요? 왜 기범이 살아있을 때 오지 않았어요? 한혜라도 무릎을 꿇고 함께 울었습니다. 몰랐어요. 진태석이 모든 걸 조종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변명이에요. 제가 약했어요. 욕망에 눈이 멀었어요. 두 여자는 차기범의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미양의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기범은 영숙 언니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조미양이 말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언니 얘기를 했어요. 언니가 수아를 찾고 있다고, 언니가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한혜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기범은 언니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조미양은 한혜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언니를 용서할 순 없어요. 하지만 기범이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 마음만은 받아줄게요. 한혜라는 조미양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아를 잘 키워줘서, 기범을 지켜줘서. 두 여자는 차기범의 묘 앞에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미움과 용서, 슬픔과 위로가 뒤섞인 순간이었습니다. 차정원은 멀리서 한혜라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건양가를 떠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장은 사라지고 평범한 옷들만 걸려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매일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차정원은 그녀를 미행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림을 가르치고 함께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혜라는 한미수의 유족을 찾아갔습니다. 차정원은 커피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혜라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 보상금 수표를 건네는 모습, 한미수의 딸이 한혜라를 부축하며 우는 모습. 차정원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변하고 있었습니다. 거칠애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차정원은 다시 한혜라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빈민촌이었습니다. 한혜라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밥을 퍼주고 노숙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가 한 노인의 손을 잡고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한혜라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혜라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정원은 건물 맞은편에서 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혜라는 작은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차정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증오하고 싶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차정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용서하라고 했을까? 아니면 계속 미워하라고 했을까? 차정원은 한혜라의 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돌아섰습니다. 아직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차정원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뭔데요? 한혜라 부회장님의 일기예요. 윤 비서님이 몰래 보관하고 계셨대요. 차정원은 일기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왜 이걸 제게? 읽어보세요.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주하늘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차정원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2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건양가로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는 너를 사랑해. 차정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수아의 생일이야. 7살이 됐구나. 케이크를 샀어. 혼자 촛불을 켜고 축하했어. 수아야, 생일 축하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매 페이지마다 수아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수아 또래 아이를 봤어. 수아도 저렇게 자랐을까? 행복할까? 엄마를 미워할까? 미워해도 괜찮아.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차정원은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네라가 매일 밤 수아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는 기록, 수아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했다는 기록, 수아를 찾기 위해 탐정을 고용했다는 기록. 그리고 25년 전 그날의 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수아를 데리러 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진태석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 수아가 먼저야. 내 딸이 먼저야. 그 다음 페이지는 병원에서 쓴 일기였습니다. 사고가 났어. 누군가 내 차를 들이받았어. 수아를 만나지 못했어.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차정원은 일기장을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고통받았습니다. 25년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밤 딸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엄마도 괴로웠구나. 차정원은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조종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정원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정원은 하네라를 찾아갔습니다. 하네라는 원룸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노크를 하자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 들어가도 돼요. 하네라는 황급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정원은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읽었어요. 하네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주 대표님이 줬어요. 차정원은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간 저를 그리워했다는 거, 매일 밤 우셨다는 거, 사고가 조작된 거 다 알게 됐어요. 하네라는 말없이 차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살 아이를 버린 건 사실이니까요. 25년간 제가 겪은 고통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알아. 하네라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오는 내려놓을게요. 차정원이 하네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증오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빠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네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차정원은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고 멈췄습니다. 정말 저를 데리러 오고 있었어요. 응. 하네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다짐했어. 오늘은 꼭 데리러 가야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차정원은 하네라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네라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네라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정원이 증오를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하네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차정원은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려주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언니 저것 봐요. 한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하네라가 서 있었습니다. 차정원과 하네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네라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정원도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먹하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다. 한 아이가 하네라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네라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예쁜 민수 오늘도 착했어. 네, 그림도 그렸어요. 아이들이 하네라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네라는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차정원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저 언니랑 같이 놀아요. 한 아이가 차정원의 손을 잡고 하네라에게 데려갔습니다. 차정원과 하네라는 마주 보았습니다. 같이 그림 그려요. 아이들의 재촉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두 사람에게 크레파스를 나눠 주었습니다. 하네라는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따뜻한 손길로.
차정원은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한 아이가 차정원을 부르며 안겼습니다. 응? 차정원이 당황하자 한혜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정원 씨를 좋아해요. 언니가 엄마 같아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봉사활동이 끝났습니다. 차정원과 한혜라는 나란히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따르네요. 한혜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도요. 차정원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네, 매주 와요. 저도 갈게요. 차정원의 말에 한혜라가 놀라 차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정원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작업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탓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한혜라는 조미향에게서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차정원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링거를 막고 있는 손. 한혜라는 차정원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열이 나면 이마를 닦아주고 불편해하면 자세를 고쳐주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차정원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에 한혜라가 보였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깨어났네요. 한혜라의 목소리는 안도로 가득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혜라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밤새 계셨어요? 응. 걱정됐어. 한혜라가 차정원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열은 많이 내렸네요. 다행이에요. 차정원은 한혜라의 손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을 예전 같았으면 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건강 챙기세요. 혼자 무리하지 말고. 한혜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걱정했어요.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혜라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걱정, 안도, 사랑.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노릇을 못해서. 차정원은 한혜라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작은 변화에 놀랐습니다. 차정원이 자신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한혜라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한혜라는 눈물을 닦고 차정원에게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차정원은 물을 마시며 한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한혜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차정원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조미향이 차린 밥상에 세 사람이 둘러 앉았습니다. 김치찌개, 나물, 생선구이.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많이 드세요. 조미향이 한혜라에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앞접시에 생선을 덜어주었습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한혜라는 놀라 차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정원이 자신을 위해 반찬을 덜어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 한혜라는 생선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맛있어요? 조미향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한혜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미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정말요? 네. 기범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미양이 한혜라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영숙 언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기범은 언니를 용서했어요. 한혜라는 조미양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차정원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혜라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한혜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계속했습니다. 대신 한혜라 부회장님이 아닌 한영순 씨로 다시 시작해볼게요.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차정원의 말에 한혜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여자는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배려가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한혜라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차정원은 차를 끓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초대할게요.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차정원이 대답했습니다. 한혜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차정원과 한혜라는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보육원에서, 조미향의 집에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카페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릴 때 뭘 좋아했어요? 한혜라가 물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요. 아빠가 크레파스를 사주셨어요. 기범이 그랬구나. 네. 아빠는 제 그림을 다 모아뒀어요.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좋은 아버지셨네요. 최고였어요. 차정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혜라도 따라 웃었습니다. 수아도 그림을 좋아했어요.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오르골도 좋아했고요. 돌고 도는 발레리나를 계속 보면서 웃었어요. 기억나요. 그 오르골.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어요. 한혜라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진샘이 아가씨가 빌려줬었는데 제가 가진 거였더라고요. 볼 수 있을까요? 차정원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보여줄게요. 고마워요. 한혜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냅킨을 건넸습니다. 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 그래요.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작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좋아했던 것들, 힘들었던 순간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한혜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요. 아직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한혜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차정원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짜 모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를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습니다. 한혜라는 조심스럽게 작업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업실은 그림과 디자인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작품들이에요.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드레스 디자인, 풍경화, 인물화. 모든 작품에서 재능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뛰어나요. 한혜라의 목소리는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아가 이렇게 재능이 있었다니. 아빠가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계속할 수 있었어요. 한혜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범에게 감사해야겠어요. 차정원은 캔버스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초상화를 그려주고 싶어요. 저를요? 네. 한영순으로서의 진짜 모습을 담은 그림이요.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가면이 아닌 진짜 모습을 그리고 싶어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껴안았습니다. 차정원은 처음에 놀랐지만 한혜라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혜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 이제 앉아요. 차정원은 한혜라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앞에 섰습니다. 붓을 들고 한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더 이상 증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해, 용서, 그리고 조심스러운 애정. 차정원은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한혜라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편하게 있어요.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웃어도 돼요. 한혜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정원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정원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한혜라는 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차정원의 첫 개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큰 캠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영순이라는 제목의 초상화였습니다. 한혜라는 전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초상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림 속 한혜라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가면을 벗은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한영순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혜라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정원이 한혜라 옆에 섰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한혜라가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저를 봐줘서. 차정원은 한혜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한혜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한혜라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차정원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림 앞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혜라와 차정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사랑해 수아야. 저도요. 차정원이 대답했습니다. 한혜라는 딸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조미양이 멀리서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하늘도 함께 있었습니다. 진세훈과 진세미도 왔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한혜라와 차정원은 마침내 진짜 모녀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찾았습니다. 전시장에 음악이 흘렀습니다. 한혜라와 차정원은 손을 맞잡고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영순의 초상화. 가면을 벗은 진짜 모습.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가요.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그래. 함께. 한혜라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